오늘 저는 사실 최근에 특히나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피싱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 낚시할 때 피싱인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낚시라고 생각하셔가지고 FISHING인 줄 아시는데 PH로 시작해요. P로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 피싱, 낚시를 당하는. 그래서 건데 신조어군요. 신조어예요, 사실은. 이 보이스 피싱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거 정말 바보나 걸리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나한테 누가 전화 걸려? 한번 와봐 정말 내가 진짜 박살을 낸다 이러지만 막상 이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내 차 안에 있다 애는 아줌마 얼마해 줄 수 있나? 지금 현찰 얼마 있나? 의심이 커질수록 수법은 더 교묘해집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하루에만 피해 금액이 19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 피싱과 관련된 큰 사건이 김민수 검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김민수 사건. 검사. 한때 좀 어느 한 취업 준비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김민수 검사 보이스피싱 사건. 전북 순창군의 한 아파트. 28살 취업준비생 김모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섭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는 사람들과 번갈아 통화 중이었습니다. 김 씨가 이제 전화를 받는데 진짜 검사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분하고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당신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계좌를 얘기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의심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내 신분증 보내줄게 하고서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신분증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려 11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면서 사기를 쳐서 결국은 돈을 뜯어내게 되는데 배터리가 다 닳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가 닳는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해가지고 빨리 충전하라고 지금 전화가 완전히 끊어지면은 공무집행방해도 집어넣을 자, 테니까. 본인 현재 지금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운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수배부 체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이 김 씨가 자기 배터리를 박박하면서 충전기를 막 얽혀 이야기하면서 들어갔네요. 그렇죠. 네. 자기가 거기에 연루가 안 됐다는 걸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계속 결국에는 그 은행에 가서 있는 돈을 다 찾아서 서울로 올라와라. 거기서도 깨닫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돈은 택배함에 넣어라. 그래서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당한 거죠. 지금 주변에 제3자 소리가 왜 계속 들려요? 자, 준비됐죠? 질문사항 있어요? 자, 입장할게요. 자, 입장하시 걸어가세요. 자연스럽게. 11시간 동안 통화를 이어가던 사기단은 김 씨에게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자신들은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거기서 다 날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돼요. 그는 액수 문제가 아니고 11시간 동안 전화의 목소리에 끌려가면서 받은 압박과 여러 가지도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자기 자책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책. 정말 놀라운 거는 의서를 보면은 그 자신은 결백하다. 제가 이걸 남기는 이유는 이런 걸 안 남기면은 너무 좀 허무하고 답답하실까봐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당한지 몰랐죠. 자기가 이제 계속 그런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자기 당했다고 깨달아서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수사 받고 있어서 죽은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의 테두리 안에 계속 갇혀 있었던 거네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게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김 씨의 그 핸드폰을 이제 다 맡겨서 조사를 해보고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이거를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게 돼요. 많은 사람들의 이제 지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218.187점. 자, 검찰 홈페이지죠? 네. 당시 IP 주소의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주소지가 타이완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폭력 조직이 주축이 돼서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벌인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조직인 거예요. 이 조직이. 일단 조직의 총책은 중국에 있고 이제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여기저기 있고 한국 지휘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한 사람이 전화해서 뭐 얘기가 되면은 그럼 제가 누구 검사한테 넘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그리고 돈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돈 찾아온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렇게 건장한 남성들은 전화 통화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A4 용지에 인쇄된 전화번호에 차례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 범죄 단체가 5년간 그렇게 무려 100억 원을 벌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그 중국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초호화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검거된 사람이 98명. 그 가운데 진짜 29명이 구속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당시의 범인들이 다 잡히긴 했지만 다 잡힌 건 아니고요. 경찰이 10,000명이 넘는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끝에 붙잡은 남성은 47살 서모 씨. 서 씨에게 당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0여 명. 60-70건 정도 7억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분들의 피해가 크다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지금 30%가 20, 30대. 20, 30대. 그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그 자책감과 이제 부끄러움 때문에 오히려 이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도 많고. 좀 대응 방법이 뭐 없을까요? 이게 좀.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사기를 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자기 핸드폰 자체가 이제 해킹을 당해서 112에 걸거나 1301이 검찰청이고 1302가 이제 금융감독원인데요. 거기에 전화를 걸면 그 범죄 집단으로 연결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와. 그건 앱을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까는 순간에 저쪽에서는 이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고 막. 뭐 링크가 오면은 무조건 누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 무조건 네버. 검찰은 전화를 이용한 수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재판에 넘긴 보이스피싱 10건 중 4건은 검찰로 신분을 속인 범죄였고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수사관한테 전화 받았어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면서 아침에 계좌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 전화하길래 제가 그래서 몇 호 검사실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수사관 또 검사실에서 일하니까 몇 호 검사실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침묵이 흐르더니 내가 말하면 네가 알아 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성은 잃어서 끝났네요. 네. 하필 전 판사에게. 그러니까 이제 김민수 검사가 히트 치니까 그 다음부터 제게 이제 검사 아니고 수사관이라고 전화 온 것 같아요. 막상 당했을 때 사람이 정신 차리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정밀한. 최근에는 제 지인은 자녀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엄마 살려줘 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목소리. 그런 소리가 들으면 이제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법원장 어떤 분도 즉시 6천만 원 정도 송금한 적도 있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큰 범죄까지 피해자들한테는 모든 게 다 악질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저는 보이스피싱 관련된 범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그러면 이미 너무나 많은 이미 홍보도 되고 있고 많은 방송에서도 조심하십시오라고 영화도 엄청 나오고. 네.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피해 금액이 밝혀진 것만 2조 7천억이에요. 2조요? 네, 2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5년간 2조. 2020년 한 해만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힌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확인된 것만. 기업이네요, 기업.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민생 침해 범죄로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피해 금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턴 매년 최대 기록을 쓰더니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한 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메신저 피싱까지 더해서 4만 4천여 건. 하루 121명, 12분마다 한 명이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 SNS들의 메신저가 막 시작될 때 새벽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한 30만 원 정도만 급하게 빌려달라.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좋은 회사에 다니는 학교 동창이었었는데 저는 현직에 있으니까 야 내가 현직에 있는 경찰관이 무슨 30만 원이 새벽에 갑자기 어딨냐 라고 답변을 제가 보냈어요. 누르는 순간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놈을 체포해야 되겠다. 감히 나를? 아니, 모르는 번호로 온 거예요? 아니요 계정 메신저로 온 거죠. 그게 해킹이 된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범죄자들이 오랫동안 쓰지 않는 사람 것을 찾아요. 그래서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내 걸로 전송이 됐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안 쓰니까 모르는 거죠. 잘 안 쓰니까.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누구라도 소액이기 때문에 보내주는 이런 피해액이 7천억이라면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회가 지금 우리 코로나도 그렇고 막 선거가 끝나서 막 어수선하잖아요. 피싱 범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유형을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사칭형인데 귀하의 통장과 전화가 범죄에 사용됐습니다로 시작하는. 여기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이도현 수사관입니다. 지금 본인 앞으로 명의도용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이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으로 소개하고 피해자들의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겁을 줬습니다. 어떤 수사기관도 전화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사기관도 전화 끊지 마세요라는 소리 들으면 그 순간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요즘 진화한 거는 그 영상통화입니다. 영상통화. 그럼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보이는데 검사실을 만들어놨어요. 무대 세트장이에요. 무대 드라마 세트장처럼. 진짜 제가 가봤던 검사실이에요. 이제는 이 범죄자들이 잡혀갔을 때 본 장면을 만들어 놓고 자기 취조 받으면서 기억을 다 가장 잘 만든 경험이 녹아있는 장소네요. 그렇죠. 다 경험이 있는 거지. 아 저렇게 해놓으면 검사실이 되겠구나. 그렇게 지금 치밀해졌어요. 아 근데 이게 속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안 속을 수가 있겠나 싶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택배 사칭 같은 거야 많이 우리가 이제 봤죠. 택배가 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뭐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네. 전 시킨 적도 없는데 설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설레죠. 예, 택배가 늦게 도착해서 죄송하대요. 그래서 보낸 게 없는데 뭐가 오지? 맞아요. 누를 뻔했다가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신종수법은 대포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에 박스를 그냥 갖다 놓는데요. 그러면 택배 박스가 우리 집 앞에 있으니까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 아니세요? 그러면 아닌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권일영입니다. 전화번호는요? 거기 주소는 어떻게 되세요? 내가 개인정보를 계속 불러주고 있어요. 별별 아이디어를 다 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웹페이지 같은 거 이제 접속하게 만들어가지고 감염시키는 메신저로 날라오는 이것을 누르는 순간에 이 전화기는 이미 범인의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링크 누르는 순간. 네, 누르는 순간부터 모든 컨트롤을 범인이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차 싶어서 112에 전화를 걸면 범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렀다라고 실수를 했다고 하면 그 전화기를 끄거나 놓고 다른 사람 걸 써야 됩니다. 신고를 할 때도 다른 사람 걸 써야 되지. 나도 모르게 실수했구나라고 112에 걸면 그 경찰이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분명히 내 손으로 112를 눌렀기 때문에. 근데 그 경찰은 범인입니다. 은행 직원이라며 이 씨에게 접근했던 남성이 보낸 대출 상품 링크를 클릭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이 휴대폰에 자동으로 깔렸습니다. 이 씨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순간 이 씨가 거는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채 받았던 겁니다. 보이스피싱 아니죠. 확인해 보십시오. 금감원에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십니다. 다만 확인을 해서 맞다고 하면은 공공기관의 담당자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이제 이렇게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정말 범죄 단체예요. 그냥 단체. 그 운영 장소가 주로 뭐 중국, 베트남, 뭐 태국 이렇게 그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전체 범죄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총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책 밑으로 수직적인 이런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그런 겁니다. 직접 통화하는 콜센터가 있고요. 통장 모집책, 이제 범행에 쓰일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돈이 들어오면 이제 인출하는 인출책. 그렇게 해서 수거한 돈을 환전해서 또 외국에 있는 총책한테 보내는 환전책. 정말 점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점조직으로 돼 있구나. 근데 저는 그 수사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인출책에 고등학교 학생들 고액의 알바를 제안을 해서 그 돈을 찾아서 어디 좀 옮겨줘라고 하는 심부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입건돼서 전과자가 되는 게 지금 되게 많다는 거예요. 경찰학 연구 2021년에 발표된 자료인데 그 10대, 20대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고 해요. 용돈을 구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일주일 동안 약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고 일당 50만 원 안팎을 받았습니다. 단기간에 고액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등교도 하지 않고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한 남성이 전화기를 든 채 아파트 다용도실에 들어오더니 세탁기 안에서 봉지에 든 현금 5천만 원을 꺼냅니다. 지난 1월 강원 춘천에서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모습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게 엄벌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뭐 10대나 뭐 20대 초반에 좀 사회생활 경력이 없고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흔적이 있으면 초범이라도 본인의 무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네. 심지어 아예 수사 단계에서 초기부터 구속 수사해요. 구속을 해야지 그 윗선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하는 거예요. 훈방을 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저분들 이 훈방을 못 해요. 이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공범이에요. 공범에 들어가. 무조건 공범이에요. 네. 통장을 빌려주거나 인출해서 옮겨주는 건 무조건 공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이 카드로 돈 좀 인출해 주어라는 부탁은 절대 들으면 안 되겠네. 네. 그러면 너 5만 원 줄게. 뭐 이런 거. 그러면 혹시 그저 해외에 있다는 윗선들이 이렇게 좀 잡힌 속 시원한 이런 사례들은 물론 있죠. 김미영 팀장.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죠. 얼마나 심각하면은 전 국민이 아는 팀장님이 되셨어요. 당연히 범인은 김미영 씨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김미영이라는 이름은 그냥 완전히 가명이고요. 총책 박 씨가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사기 수법은 어떤 거였나요? 일단 김미영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특정 다수한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반응을 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이제 개인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희가 힘들게 지금 그 신용불량과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불러달라는 대로 그냥 개인 정보를 다 불러주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해서 피해자 뭐 역시 수만 명이고요. 알려진 것만 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금액. 확인된 것만. 네. 근데 이제 총 금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경찰이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훨씬 더 많겠죠.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콜센터를 이제 확대해서 나가면서요. 직원이 한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죠, 그냥. 그리고 그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회사처럼 성과급도 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뭐 선물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겉은 가구 공장이지만 들어가면 조직원들이 모인 콜센터입니다. 총책 밑에 사장단, 아래 팀장들과 팀원을 뒀습니다. 워크숍을 하며 단합을 강조하고 실적에 따라 돈을 줘 경쟁도 붙였습니다. 서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유흥을 즐기거나 리무진을 타는 등 호화 생활에 쓰였습니다. 이거 범인 어떻게 검거된 겁니까? 오랫동안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수사관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총책 박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는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경찰을 설득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코리안 데스크는 경찰이 이제 수사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요원들을 아예 거기다 상주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 외국에서 계신 한국 경찰이 있는 거죠. 한국 관련 사건을 한국인과 관련된 우리 한국인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하다 보니까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원 활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소도시에 숨어서 은거를 하고 있던 총책 박 씨를 체포를 하는데 이자가 누구였었냐 하면 모 경찰서에서 이 보이스피싱을 담당해서 수사하던 경찰관 출신이에요. 진짜 해대도 너무하네요. 야, 이건 진짜. 지난 4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
뒷수갑이 채워진 남성이 무장한 필리핀 이민청 직원들에 이끌려 승합차에 탑니다. 이 50대 남성은 일명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입니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사이버 수사팀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 출신 인물로 해임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그 수사를 잘해가지고 체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특별 승진까지 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뇌물을 받은 죄로 이제 파면이 됩니다. 그 길로 이 박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피해자들 마음고생들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제 사이코패스들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이코패스들은 뭐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폭행하고 살인 저지른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경제범죄나 지능범죄에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가보면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총책들 사이코패스 점수나 성향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서 이 피해자가 재산을 다 편취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가족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고 나면 그건 내가 죽으라 그랬니? 그 욕심부리다가 돈 다 잃어버린 자기들 잘못이지 라는 것으로 자기 죄책감을 희석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 희석시킨 범죄 의도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심리로 남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바보 같았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재산을 편취당하고 나면 그 자식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회복이 안 되죠.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아마 보내라, 용돈 보내라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대요. 근데 이분이 쓰신 건 아니고 자녀들 명의 통장을 또 만들어서 갖고 계셨나 봐요. 이거를 갑자기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 다 날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저렇게 될 거를 그렇게 욕심냈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다 자기들 걸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베풀지도 못하고 가셨네요. 한 일가족의 삶이 그냥 망가지는 거죠. 피해자의 삶이. 그래서 체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이 되게 중요한 그 범죄 중에 하나죠.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야 이거 그것도 좀 바보같이 당하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의 얘기가 그분들은 또 한 번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아차하면 누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알쓸범잡에서 얘기했듯이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될 것은 가해자이지. 그렇죠. 피해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의 책임이죠.